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말 끝마다 이익을 계산하고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만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한두 번 대화를 나누면 금세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대화가 아니라 거래구나. 우린 가끔 착각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 외로워질까봐. 상처받아도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탁하면 그 말도 탁해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마음의 투명도로 구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맑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흐리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판단했죠. 이 사람의 말에는 생각이 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사람 아닌 사람이란 마음이 죽은 사람을 뜻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진심도 성찰도 책임도 없는 사람. 그는 그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이 마음의 그릇이라면 탁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정약용의 이런 태도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해도 그가 듣지 않으면 결국 나만 병든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둑의 귀에 경을 읽지 말라. 이는 내 입을 더럽히는 일이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비웃거나 왜곡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결국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할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연민이다. 그는 인간관계를 도덕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위생. 탁한 마음과 섞이면 맑은 사람도 탁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예의다라고 했습니다. 예의란 억지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해치지 않는 거리를 아는 것. 정약용은 그런 인간관계를 지성의 훈련이라 여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유로 사람을 구분하는 법.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과 말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중 진심으로 통하는 이는 몇이나 될까요? 정약용의 태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말을 섞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죽은 사람과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지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지혜의 선긋기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평생의 공부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은 그럴듯하나 행실이 천한 자, 행실은 고드나 말이 어지러운 자, 말과 행실이 모두 정직한 자, 그리고 둘 다 어지러운 자. 그에게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의 일치였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아닌 사람을 바로 이 불일치에서 보았습니다. 말은 정의로워도 행동이 이기적이면 그것은 가짜 마음이라 여겼죠. 그는 친구를 사귈 때 늘 세 가지를 살폈다고 합니다. 첫째, 그의 말에 꾸밈이 있는가. 둘째,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로운가. 셋째, 그의 분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탁하면 그는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정의로워 보여도 그 속에 사욕이 끼어 있다면 결국 언젠가 그 독이 나에게도 번진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편지 중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나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셈이 있다. 그들의 말이 내 상처를 덮는 듯하나 그 손끝은 나를 다시 찌른다. 그는 사람을 만나며 너무나 많이 속고 다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 사람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탁해진다.
그는 그렇게 말의 냄새를 맡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이 맑은 사람은 그 속에 이익보다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말이 탁한 사람은 듣는 이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뜻보다 냄새를 먼저 맡아라. 향기가 있으면 벗이요. 악취가 있으면 벗이 아니다. 요즘에 우리에게도 이 말은 깊이 다가옵니다. 우린 정보를 듣고 뉴스와 대화를 쏟아내지만 그 말 속의 냄새를 맡는 일에는 서툽니다. 누가 진심으로 조언하는지, 누가 감정의 칼을 들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 채 피로해집니다. 정약용은 그 점을 이미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의 냉철함이란 결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내면의 온도를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냉정해야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그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방해도 굳이 맞서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와는 침묵이 가장 큰 대화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정확한 사람이 귀합니다. 우린 흔히 소통만을 외치지만 정약용은 그보다 먼저 분별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대화는 연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정약용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말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병들게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나눈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맑히는지 아니면 탁하게 만드는지. 정약용의 냉철함은 책 속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젊은 관직 시절 세상은 겉으론 학문과 도덕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돈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약용은 늘 단정히 말을 골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언제나 절제가 함께했습니다. 말이 길면 도가 멀어진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지요. 당시 그와 가까웠던 동료 중 한 사람은 겉으론 정의를 외쳤지만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자였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엔 그를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 토론도 하고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함께 써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백성을 향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이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었죠. 그를 아끼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리 갑자기 돌아서십니까? 정약용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마음의 향기를 옮긴다. 그의 향기가 이제는 내 방까지 들어와 탁하게 하니 문을 닫을 때가 된 것이다. 그에게 인간관계의 단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신의 위생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건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맑히는 정화의 과정이었죠.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간 뒤에도 그는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엔 정치에 휘말려 유배온 이도 있었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며 찾아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하루는 한 벼슬아치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세상은 본디 더러운 곳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은 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맑게 핀다. 그렇다고 진흙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냉철함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맑음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제자, 황상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오래된 인연이라 하여 미련을 두지 말라. 그의 마음이 바뀌면
그 인연은 이미 다른 것이다. 지나간 정은 낡은 옷과 같아 따뜻하지도 단정하지도 않다. 얼마나 단호한 말입니까? 그는 사람의 변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인연도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게 세상의 이치이자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정약용의 인간관계에는 늘 이런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름이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공부의 한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떠난 인연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서 배운 깨달음만을 기록해 두었죠. 그의 냉철함은 결국 사람을 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성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어두움을 관찰하라. 그 어두움을 내 안에서 찾지 않도록 하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말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아닌 사람과 말 섞지 말라는 말은 그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탁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뜻이겠지요. 그것이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익힌 인간관계의 철학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관계의 과잉 시대입니다.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연결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조선 후기엔 인간관계가 신분과 의리로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더 보이지 않는 끈들로 묶여 있습니다. 이해관계, 정보, 이미지,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피로해집니다. 말을 아끼고 싶은데 침묵하면 소외된 사람이 되고 진심을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지요. 결국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정약용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은 너무 많은 사람과 말하고 있구나. 그러다 정작 자신과의 대화는 잃어버렸구나.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는 사람을 함께 있을 때 맑아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흐려지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함께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인연이고 허전하거나 피로하면 그건 이미 탁한 인연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그 순간을 그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냉철함은 바로 그 파장의 분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첫걸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벗이 찾아와 세상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을 때도 조용히 차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곧 그 허물을 나에게 옮기는 자다. 그 한마디에 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상대를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바닥을 흐리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진심보다 말의 기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의 포장을 배웠지만 지금은 인정받기 위해 SNS에서 살아남기 위해 말의 연출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꾸밈이 깊으면 마음이 빈다. 진실은 간결한 말 속에 숨는다. 그의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말하고 있진 않은가.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든 말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마음을 맑히지 않으면 침묵이 더 낫다. 그의 냉철함은 단절의 철학이 아니라
내면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거리두기였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맑음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의 용기 아닐까요? 정약용의 냉철한 관계 철학은 단순히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혜롭게 다가서고 적절히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되 인간다움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자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어지러움을 멀리할 뿐이다. 그 말엔 깊은 온기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과 맞서 싸운 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냉정함은 벽이 아니라 투명한 창이었습니다. 그 창을 통해 사람을 보되 들이치지도 감싸지도 않았지요. 그의 태도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보다 마음을 본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말이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허한 말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를 평가할 때 말의 논리보다 말의 온도를 보았습니다. 둘째, 감정에 끌리지 않는다. 그는 분노나 동정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미끄러짐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냉철한 자각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죠. 감정은 물결 같아 순간의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이성은 바위처럼 마음을 지켜줍니다. 셋째, 떠날 때를 안다. 그는 때를 잃은 인연은 마음의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좋은 관계란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맑게 머물다 자연스레 흩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기보다 마음의 윤리였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지키는 것과 남을 존중하는 것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흐려지면 남을 탓하지 말라. 내가 그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차단, 거리두기 같은 말이 차가워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단절은 상처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말, 억지 미소, 감정의 피로가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세상과 멀어진 시간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관계의 진실을 깨달았죠.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맑다. 그 맑음으로 다시 사람을 보면 비로소 그들의 진심이 보인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군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이며 물러섬이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정약용의 냉철한 인간관계는 결국 멀어짐이 아니라 균형의 철학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 마음을 잃지 않고 너무 멀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분별력일지 모릅니다. 정약용의 냉철함 뒤에는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기 위해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가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벗들은 대부분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자들과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고 가까웠던 학자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글 한 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이는 적도다. 벗이 많으나 마음을 나눌 이는 없도다. 그 말엔 단절의 비애와 동시에
통찰의 평안이 함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고독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자다. 그의 말이 너를 설득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을 때 고요하다면 그가 참된 벗이다. 냉철한 사람일수록 따뜻함의 본질을 잘 압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거리 속에서 인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둔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지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그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하면 그를 잊게 된다. 그러니 거리를 두어라. 그래야 오래 본다. 이 말은 마치 관계의 명상문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흔히 느끼죠. 가까울 때는 상처가 많고 멀어질 때는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한 냉철함은 바로 그 중도의 지혜였습니다. 강진의 초가집에서 그는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시간을 사람 공부의 완성이라 여겼습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세상이 더 잘 보였다. 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무덤이 아니라 통찰의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탐욕, 집착, 위선, 그리고 연민을 모두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고통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미워할 존재가 아니다. 다만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냉철함은 그 사랑을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었다면 그는 세상의 부정에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린 때로 냉정한 사람을 보고 차갑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가장 뜨거운 온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진정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 모습과 나 자신의 모양을 함께 보게 되니까요.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 아닌 사람과는 말 섞지 말라. 그 말은 단절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자 마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는 사람인가 욕망인가? 그는 평생을 두고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건 사람이란 외모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으로 나뉜다는 사실이었죠. 말이 맑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다스려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이 탁한 사람은 아직 자기 안의 혼탁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으로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을 끊는 것을 패배가 아닌 수행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멈출 때 마음이 맑아진다. 그가 유배의 끝에서 남긴 문장은 그렇게 짧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합니다. 세상은 말이 넘치고 마음은 모자랍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하지만 듣고 싶은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냉철함이 지금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 아닌 사람과 말 섞지 말라는 말은 곧 내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대화에서 벗어나라 는 뜻입니다. 그 대화는 뉴스 속 분노일 수도 있고 SNS의 비교일 수도 있고 끝없는 타인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이미 2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남의 말에 머무는 자, 스스로의 마음을 잃는다.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운 철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킨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고 그 침묵이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침묵은 벽이 아니라 숨고르기였던 셈이지요. 그는 유배의 마지막 시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막다. 그러나 흘러가되 흙탕물로 흐르지 말아라. 그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흘러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억지로 이어 붙인 인연보다 맑게 흘러간 인연 하나가 더 귀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약용의 철학을 되새긴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며 나를 흐리게 만드는 말에서 조용히 걸어나와라. 그게 정약용이 말한 냉철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지켜주는 거리. 그 거리 속에서 진심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맑은 사람으로 남는 일입니다. 맑은 사람은 말이 적고 그 말 한 줄이 오래 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품격이 된 사람. 그가 진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한 구절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맺습니다. 벗이여 세상을 대하되 말보다 마음으로 보고 사람을 대하되 그 마음의 깊이로 판단하라. 그대가 맑으면 세상도 맑아질 것이다.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그 말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